살펴보니까 우리의 식생활부터 약물까지 카페인이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이 카페인에도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차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페인의 효능 첫 번째는요. 어떤 경호원이 뭔가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효능일까요? 자궁 내막암, 간암까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박 교수님. 네,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가 이제 카페인과 건강, 이제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연구들의 상당수는 커피 섭취량과 이제 이런 질병 발생의 위험을 본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리뷰 저널에 의하면 거기서 보면 뭐 피부암이라던가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가 커피 섭취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궁 내막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는 커피 섭취량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역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네. 커피 섭취량과 결국은 이 암 발생 위험성이 거꾸로 간다는 거죠. 많이 먹으면 결국은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고 이게 카페인의 효과인가 이게 항암 효과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인이냐 디카페인이냐 이런 연구들도 많이 구분을 해서 해봤는데 약간은 조금 아주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지만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커피 안에는 우리가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이 아주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뇌가 아주 튼튼하게 기운찬 뇌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효과일까? 놓아야 가라.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커피 마시면 일단은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도 좀 번쩍 드는 것 같고 의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말똥말똥해져요. 네.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졸음을 깨고요. 뇌를 빨리 깨어나게 하려고 아침에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페인은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요. 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신경계에는요, 카테콜라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카테콜라민 성분이 올라가게 되면서 뇌를 각성시키고 몸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카테콜라민이라는 성분뿐만 아니고요. 뇌에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성분을 늘려줘서요. 뭐 행복감이라든지 기분을 좋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저도 같은 부류입니다. 아침에 이 아이스커피 꼭 한 잔 마셔줘야 되는데. 맛있겠다. 근데 저는 뉴스에서 이런 기사 봤거든요. 매일같이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커피를 안 드시는 분보다 치매에 덜 걸린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커피의 효능일까요? 카페인의 효능일까요? 궁금하네요. 이 권위 있는 학술지 있는데요. 그 네이처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네이처. 거기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뭐 65세 이상 성인에서 그 카페인을 200mg 이상, 그냥 커피로 따지면 한 2잔에서 3잔 이상 꾸준하게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드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가 발생할 위험도가 한 36% 떨어진다. 이런 발표가 있어요. 놀라운 발표죠. 그럼 그것이 그러면 카페인의 효과 있느냐? 네. 그렇게는 보진 않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폴리페놀의 효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치매 예방약이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당분이나 그리고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차, 녹차나 홍차 이런 걸로 드시거나 아니면 그 베리류 있잖아요. 그 베리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드시면 오히려 몸에 더 좋고요. 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거지 카페인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건 아닌 건가요? 예, 정확한 말씀이에요. 폴리페놀 성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카페인의 효능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이분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이 빼셨다.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 지방을 태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준다. 네. 그래서 운동 전에 커피 드시고 운동하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네, 아마 귀가 번쩍 뜨실 것 같은데요. 네,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내에 저장된 내장 지방에 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변해시켜서 우리 혈관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우리 근육이 훨씬 더 사용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우선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지방이 소모돼서 우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식사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조금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에는 우리가 음식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카페인은 갈색 지방 조직에 지방의 연소를 도와서 지방 함량을 감소시키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아쉽게도 이게 사람한테서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양까지가 위험한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비만 치료제로는 아직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카페인에 의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은 맥박이 빨라지고 네. 혈압이 올라가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생리적인 변화가 또 비슷하거든요. 맥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다던가 또 고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던가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을 잘못하시다가는 크게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 질환과 건강 상태 먼저 살펴야겠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술이 확 깨던데 이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일단은 커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노폐물은 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어때요, 교수님? 네, 그건 아닌데요. 우리가 네,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커피가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더 빨리 깨지 않을까? 술이 덜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느낌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해서 알코올이 더 빨리 분해가 돼서 배설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운동 능력이 향상되거나 그런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술을 더 마시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알코올과 카페인 모두 약간 이뇨 효과,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소변으로 많은 걸 내보내니까 좋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지만 네. 우리가 숙취를 해소할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게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 깨서 소변을 자주 보지만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꾸로 된 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군요. 숙취 해소에 카페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주셨고요. 카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티벗 궁금증 몇 가지 풀어보고 갈게요.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하루 한두 잔씩 커피를 마셨는데 협심증이 있다고 하고 의사분께서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마시고 있는데 협심증 환자는 커피 마시면 안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김현용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협심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심장 혈관 질환이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약 드실 수도 있고 항혈전제 이런 거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심장의 맥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심장 기능이 너무 심하게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의사 선생님이 마시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카페인을 섭취하면은 위산 역류 현상이 심한데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박경희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도를 지나서 이제 위가 있죠. 그 식도와 위 사이에는 조여주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이제 괄약근을 카페인이 조금 헐겁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위식도 산이 역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저걸 먹었는데 자꾸 신트림이 나거나 생목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편하다. 그리고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